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층 아파트 하이라이즈와 저층 아파트 로우라이즈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보면요. 하이라이즈가 로우라이즈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이건 신규 분양이나 아니면 리셀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노스로드 북쪽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하이라이즈와 로우라이즈인데요. 연식과 사이즈가 같은 투베드 스윗인데요. 가격 차이가 10만 불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시설과 건축 비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차장, 골조, 플로어링 등 건설 비용이 하이라이즈가 로우라이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로우라이즈가 나무 재질로 지어지는 반면에 하이라이즈는 철근 골조와 콘크리트 플로어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진 커튼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비가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콘크리트 커튼월 구조의 하이라이즈가 훨씬 층간소음 문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로우라이즈는 우드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이스트와 플로어 사이에 있는 그 유격 때문에 소음이 잘 전달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버 플로어가 우드에 박혀있는 스크루나 네일링이 떨어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소음들이 잘 전달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실내 구조나 플로어 플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하이라이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둥들이 대형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피해가면서 하나의 층을 여러 개의 유닛으로 자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쉐입의 그런 플로어 플랜을 가진 유닛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물을 보실 수가 없는 신규 분양을 받으실 때는 플로어 플랜 도면을 보시고 스퀘어피트나 아니면 스퀘어피트당 가격 뭐 이런 숫자들에 현혹되시기보다는 실제 도면이 공간상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분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상대적으로 로우라이즈는 정방형으로 잘 나온 플랜이 많습니다. 실제 하이라이즈와 로우라이즈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개발된 아주레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하이라이즈는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코어를 주변으로 플로어를 잘라냈기 때문에 효율적인 플로어 플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로우라이즈는 구조적으로 우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뽑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어 플랜이 상대적으로 넓고 효율적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하이라이즈보다는 로우라이즈가 먼저 분양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층 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컴플레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들인데요. 고층 아파트에 많은 층수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두세 개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이사로 묶여 있고 또 한두 개는 고장으로 묶여 있다 보면은 사용하시기가 아주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또 수리도 늦은 편이라서 이게 언제 고쳐질지 하세월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과 함께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데일리 베이스로 겪으시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로우라이즈는 층수가 적고 저층 유닛들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난, 사고 등에 대한 관점으로 고층과 저층을 살펴보면요. 물론 둘 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스트라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물 난리든 아니면 화재든 그런 위험성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고층은 수직으로 스택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난리가 나면 고층에서부터 실제로 20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물 난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화재 시 고층은 빠져나가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저층은 문제가 우드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무 재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가연성 재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확 번져서 이렇게 많이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하이라이즈나 로우라이즈 같은 스트라타 프로퍼티는 그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유지 보수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 비용들이 누적되거나 큰 리페어가 들어갈 때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스페셜 레비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하이라이즈나 로우라이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라이즈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루프나 이런 외부 접촉면, 빌딩 인벨롭 에어리어가 적기 때문에 전체 유닛에 비해서 스페셜 레비가 발생될 포션이 적습니다. 특별히 리치몬드처럼 지반이 약한 곳에서 하이라이즈 콘도에 파운데이션이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스페셜 레비가 발생될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반면에 로우라이즈는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는 빌딩 인벨롭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붕이나 사이딩 이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스페셜 레비가 발생될 찬스가 많아지는 거죠. 편의시설, 즉 어메니티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하이라이즈가 어메니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핵가족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개인 취향에 맞는 그런 어메니티가 있는 그런 콘도를 찾으시는 싱글이나 커플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내로 몇 년 전에 완공된 코키틀라 아파트에는 펜트하우스에 아주 파티룸을 꾸며가지고 럭셔리하게 그걸 이제 거주자에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한 개 층을 아예 어메니티로 채워가지고 짐부터 그 다음에 음악실, 가라오케, 심지어 실내 농구장까지 갖추어진 그런 하이라이즈 콘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것들을 즐기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편의시설들이 스트라타 피를 올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에서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하이라이즈는 흔히 말하는 역세권 근처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지어진 초고층 콘도들은요. 거의 다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주변에 지어졌거나 아니면은 지어지고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지하 주차장을 다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없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는 원베드까지도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재 법규상 주차장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맨데토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돼서 이제는 주차장도 추가로 따로 분양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세권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지어진 로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건물 자체가 길을 따라서 길쭉하게 널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킹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수월한 편입니다. 보안이나 치안 상태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요. 하이라이즈는 보통 컨시저라는 경비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입에 있어서 보안 장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세권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1층은 도로면과 접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치안에 약간 취약한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하이라이즈와 로우라이즈, 고층 콘도와 저층 콘도의 장단점, 특성들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